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최재원입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의 시행으로 경기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 돌파 감염, 줄지 않는 확진자 수를 보았을 때 마냥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수만은 없을 텐데요. 실제로 아시아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싱가포르는 최근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방역 시책을 더욱 조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언제든지와 같은 긍정의 행동으로 이 팬데믹 사태를 끝까지 이겨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은 정확한 데이터, 다양한 관점으로 주요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증가와 단계적 일상 회복의 확대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러나 9월 OECD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선진국은 회복세의 둔화를, 주요 신흥국들은 완만한 상승 내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류 대란, 높은 물가 상승 등은 경제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각 경제기관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연이어 낮추어 발표했는데요. 지난 10월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월 대비 0.1%포인트 내린 5.9%로 발표했고, 앞서 9월에 수정 전망치를 내놓은 OECD 역시 성장률 전망을 낮추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전 전망에서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을 낙관적으로 봤으나 최근 전망에서는 선진국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고 오히려 신흥국이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또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 회복이 주춤한다는 것은 생산과 교역량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8월 기준 세계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폭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계 교역량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신흥국이 생산과 교역량 모두에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원유 생산 차질로 공급 부족이 우려되면서 국제 유가는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7년 내 최고치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동결, 중국과 인도의 석탄 수급 문제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페드는 11월 거듭 예고했던 테이퍼링 실시를 마침내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양적 완화 정책 규모를 서서히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기준 금리는 연 0%에서 0.25%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나라별로 금융정책 기조에서 확연한 온도차가 나타났는데요. 러시아, 브라질, 체코 등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하였고, 한국과 노르웨이도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호주, EU에서는 금리를 동결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행보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미 오랫동안 테이퍼링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축되었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둔 미국은 항구 진입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항구에 화물 컨테이너가 계속 쌓여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주유소에 기름이 부족하고 생필품과 식료품을 구하기 힘든 상태에 놓이면서 말 그대로 패닉 바잉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대란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력난 부족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구 및 물류산업 종사자의 자발적 퇴사자가 늘어났고, 영국은 브렉시트 및 이민법 강화로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인력 부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물류 대란의 최악의 시기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인력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물류 대란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 달성의 움직임에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전력난입니다. 유럽은 천연가스 수요 증가와 가격 급등으로 전력 비용이 폭등했고, 중국과 인도에서는 석탄 수급 문제로 석탄 화력 발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전력 공급이 제한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자면 탄소 중립 정책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석탄 화력 발전의 감소, 천연가스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비용 증가, 기후이변으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급감, 대체 에너지 준비 부족 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많은 나라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으로 회기 조짐도 보이고 있어 탄소 중립 정책의 지속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는 흥다 사태가 지속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기준 약 2조 위안에 달하는 과도한 부채 규모에 지불해야 할 이자를 갚는 것도 늦어지면서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흥다그룹 외에 타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실도 연이어 드러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11월 내로 갚아야 할 투기 등급 채권 금액만 해도 약 2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흥다 사태가 시스템을 흔들 만큼 크지는 않더라도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청정 에너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도 현재는 대부분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수반하지 않는 수소인 그린 수소로의 발전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산유국들에서 그린 수소에 투자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0억 달러가 투자된 세계 최대 규모 그린 수소 생산 공장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추진 중인 마스다르 탄소 제로 신도시에 지멘스와 함께 녹색 수소 시범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산유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에너지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적극 투자라는 분석입니다. 지속되는 거리두기로 소비의 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소수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신생기업과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한다는 시각을 반영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금지와 자사 제품 판매 제한, 잠재적 경쟁자 인수합병 규제 등의 독점 폐해 규제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이 수집한 이용자의 데이터 권익 보호 강화, 수집 데이터의 공동 이용, 콘텐츠 관리에서 회사의 책임성 강화 등이 주요 규제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착한 지구, 착한 먹거리, 착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뷰티 업계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클린 뷰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클린 뷰티는 유해 화학 성분 최소화, 친환경 포장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지칭합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업체는 2027년 글로벌 클린 뷰티 시장 규모를 116억 달러로 전망하며 클린 뷰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EU에서도 그린딜 정책을 내세워 화장품 원료, 제조 과정, 포장 등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이 주목하는 클린 뷰티야말로 자연주의 가치를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혜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밀키트 시장입니다. 글로벌 밀키트 시장은 2020년 기준 84억 달러에서 연평균 13% 이상의 고성장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25년 7,253억 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내로 밀키트를 배달해주고 로봇이 밀키트 주문을 직접 받아서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요리를 즐기려는 트렌드가 반영된 밀키트 시장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고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재확산, 세계적인 물류 대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경기 회복에 먹구름이 띄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큰 흐름이 불안정한 이 시점, 치밀한 방역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화두가 되어가는 가운데 스위스 츄리히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재활용 콘크리트 사용의 의무화인데요. 콘크리트의 주요 성분인 시멘트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할 만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입니다. 그리하여 스위스는 2005년부터 공공기관 건설에 재활용 콘크리트 사용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탄소 저감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큼이 알려지자 독일과 미국 등에서도 콘크리트를 재활용하자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콘크리트 사용에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인 운송 비용인데요. 철거 현장과 신축 현장이 늘 근접한 위치에 있을 수는 없을 테니 말이죠.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 40%를 감축해야 해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입장이죠. 재활용 콘크리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적절한 정책 지원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이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공동부유는 말 그대로 같이 잘 살자라는 뜻으로 청년 계층을 포함한 부의 불평등, 빈부격차 문제, 이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인데요.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 주도 아래의 계획 경제 확대 및 재조명이라는 해석이 다분합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주요 공동부유 정책으로는 첫 번째, 거대 기술기업이 중소기업과 플랫폼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수익사회 환원의 지시가 내려졌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중국 국내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부격차를 구조화시키는 사교육의 전면 금지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사교육 금지 정책으로는 쌍감 정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학교 밖 교육기관 교육 제한 및 가정용 숙제 시간과 총량을 규제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다수의 사교육기관이 폐업 및 영업 중단에 이르렀고 각 교육부처는 무료 방과 후 교실 운영 방침을 공고하는 등 사교육에 대한 열기를 잠재우며 교육비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진작 및 출산율 상승으로까지 이어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세제 개혁을 포함한 법제도의 개혁입니다. 빈부격차를 구조화하는 부동산 투기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일 텐데요. 어느 나라나 있는 문제죠. 세제 개혁을 검토하고 부동산 재벌의 투기적 개발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헝다 사태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이 획기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개혁 개방을 폐기하는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란 분석이 있습니다. 이 공동부유 정책이 중산층과 빈민층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늘려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강제 개입으로 인한 규제의 폐해로 다가올지 그 결과와 그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부유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태세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